네, 안녕하십니까.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책 생강이 약이다라는 책을 시리즈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SOS를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첫째, 혈압이 높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Hg 이상이거나 또 확장기 혈압이 90mHg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압을 120mHg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수축기 혈압이 140mHg 이상으로 일단 우리 몸 높아지면 그 이상이 되면 이제 SOS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높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는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제 BMI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BMI 지수를 이렇게 막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도 막 계산을 하는데요. 요것도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보고 또 자기의 키를 미터로 환산합니다. 센티미터 말고요. 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계산법은 제가 만약에 체중이 뭐 60kg라고 하면 나누기 자기 신장 제 키가 말해서 16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60 나누기 1.65 나누기 1.65 그러니까 두 번을 해주시는 겁니다. 체중을 자기 신체 높이 미터로 환산한 그 수치를 두 번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이제 18.5에서 25 사이를 우리 BMI 지수 중에서 표준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옛날에 그 브라질의 유명한 모델이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운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델이니까요. 사진에 잘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토하고 손을 넣어서 거식증이라 그러나 이렇게 일부러 했던 안 먹던 아무튼 이렇게 빼빼 마른 그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BMI 지수가 아까 표준이 제가 18.5에서 25가 우리 그 보통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분의 체질량 지수, 이 BMI 지수가 15였습니다. 15.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5 이상은 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25를 넘어가는 거죠. 26, 30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직접 한번 지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체중이 지금 100kg다. 그러면 나누기 키가 1.8m다. 그러면은 100 나누기 1.8 나누기 1.8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5 이하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5에서 25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신호는 SOS를 나타내는 신호는 체질량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고혈압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술을 마신다. 그래서 술을 장기간에 걸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혈압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염분의 섭취가 고혈압을 부른다라고 이러한 이제 루머가 있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의사들이 대부분 저염식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일본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책입니다. 고혈압 대책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고혈압 대책 중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소금과 수분의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염분이 고혈압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하여 저염 식품이 넘쳐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왜 고혈압 환자는
느는 걸까요? 전 국민이 다 저혈압을 저염식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저염식이 많은데도 이 고혈압 환자가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일본에서 얘기입니다. 이 사실 염분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몸의 열을, 체열이죠. 체열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소금에는요.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력의 향상을 높여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근데 가공된 정제염이 아니라 천연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천일염 같은 거죠.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는 죽염이 이제 많이 유명하긴 하는데, 뭐 3번 구웠다, 뭐 9번 구웠다, 10번 구웠다 이렇게 하는 뭐 천일염이 많이 있습니다. 비싸죠. 이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이라면 혈압 걱정 없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만큼 섭취해도 괜찮다고 이시아라 유미 박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혈액이 탁하고 끈적이면 잘 흐르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분의 섭취 또한 혈액의 양을 늘려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분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노폐물을 연소시키지 못해서 혈액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액이 오염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리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에서 혈액이 온 발끝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그 발끝에까지 내려간 피가 잘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그게 그냥은 안 됩니다. 심장에서 밀어내는 그 펌프가 우리 이 심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심장에서 내려갈 때는 펌핑해서 내려가지만 저 발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이 피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거기는 펌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 근육, 이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밀킹 작용처럼 해서 이 혈액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태원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붐비는 이러한 곳에 가봐도 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거기 뒷골목을 한번 쫙 다녀보면요. 참 고깃집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갖은 고기가 다 있습니다. 그 고기 타는 그 냄새도 아주 막 거리를 막 진동합니다. 이 기름진 음식과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고혈압이 있다면 이 등푸른 생선, 이 피쉬 쪽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등푸른 생선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파, 이런 것들은 이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또 오이와 수박은 이뇨작용을 하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열을, 몸의 열을 높이는 이러한 생강, 이것도 또한 혈액을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냐면요.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오이와, 잘 적으세요. 오이와 수박,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 새우, 그 다음에 문어나 오징어, 게, 이 먹는 게 말고요. 크랩,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게입니다. 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생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을 하라고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 150쪽에 보면은 이제 걷기 운동이 이제 나오는데요. 걷는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페이스를 잘 지키며 즐겁게 하도록 해봅시다. 승부에 집착해야 할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 운동을 권면합니다. 페이스를 지키면서 느긋하게 할 수 있으며 주변의 경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거나 궂은 날씨에는 쉬는 것도 꾸준한 운동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온몸을 쭉 편 상태로 유지하면서 되도록 빠르게 걷도록 합시다. 자, 이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선은 10m 정도 앞을 이렇게 향하고요. 턱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고 앞뒤로 크게 이렇게 흔듭니다. 앞뒤로 이렇게 크게 흔듭니다. 등을 쫙 펴니다. 발꿈치부터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발꿈치부터 이렇게 착지를 하고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이렇게 걷습니다.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앞발꿈치가 발끝으로 지면을 이렇게 탁 차듯이 걷는다는 거죠. 보폭은 가능한 한 크게, 보폭은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걷기 운동의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를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을 꾸준히 병행해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으로는요, 염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싱겁게 먹는다. 여기서 이제 염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이제 의사들께서 말씀하시는 정제염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염 말고 천일염 계통의 것들을 드셔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은 흡연입니다. 이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병이 많이 오죠. 근데 끊지를 못하죠. 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든지 뭐 해야 될 판입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습니다. 이 동물성 지방이 많다는 것은 고기죠. 고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 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많이 벌면 소고기를 먹죠, 대부분. 질병이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